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한반도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서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님 계신데 인사 먼저 좀 한번 해주신다면. 예, 반갑습니다. 중도일보에서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여정을 보여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 세종시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우선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중도일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성취했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또 관심과 성원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할 때 국토의 균형 발전에 주요 포커스를 두고 여러 가지 구상과 설계를 했는데 이제 출범하고 실천에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당초의 구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반도의 중심 도시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조짐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철저한 대비 또 주변 광역도시와의 긴밀한 협력 뭐 이런 것이 또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금년도에 이제 소위 연초되면 사자성어로 이제 결심, 뭐 다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제가 불망조심 이런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그 초심 그대로 한 해를 열심히 살면은 그 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이제 인구로 보면은 한 32만 도시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도시가 좀 자리가 잡혀가니까 이제 이만하면 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6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뭐 반토막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충청권 주민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도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목표대로 행정 수도가 제대로 돼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16년 전에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제대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제가 불망조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금년도 사자성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뭐 우리 세종시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우리가 계획 세웠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아직도 여전히 좀 늦어져 있는 것이죠. 지난 두 정부 거치는 동안에 워낙 또 그동안에 일을 안 해가지고 워낙 많이 늦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체 진도를 보면은 좀 늦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좀 겨우 좀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좀 속도를 내서 좀 이 도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금년도에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행안부 강의정통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좀 뭔가 좀 과거 우리가 꾸었던 꿈대로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세종시가 단순히 도시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세종시가 주변 도시들과 어우러져서 중부권, 이 충청권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중심축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변 도시들과 잘 상생 협력해서 당초 꿈대로 충청권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중심 축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도시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보시는 분들이 이 세종시는 젊은 도시다. 예.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뭐 카페에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징적인 얘기겠지만 예. 인구 구성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세종시 전체 인구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36.6세입니다. 전국 평균이 41.5세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5살 정도가 더 젊은 그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출산율도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작년도 이제 최종 통계가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전국 평균이 뭐 1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도 1.5, 6 뭐 그 선에서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거는 뭐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한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반도 안 되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반도 안 되고 우리 시는 비교적 출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1.6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전히 이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분야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니까 거기에 맞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좀 활기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시당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충청권으로 당겨서 내려오자 하는 그런 목표로 출발했는데 실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우리 당초 목표가 100% 달성됐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는 거죠. 예.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주변 지역에서 오히려 3분의 2가 모여드는 그런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세종시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행정수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라는 그런 신도시로 보면 한 50만 정도 도시인데 이 50만 도시를 어떻게 채울 거냐. 수도권으로부터 국회도 옮기고 또 행안부 가기정통부 근현 옮겨지게 됩니다만 추가적으로 정부 부처도 이전하고 대통령 세종지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좀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주변 도시에서 우리 세종시로 인구가 유입되게 되는 그러니까 주변 도시에서 인구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세종시를 좀 만들고자 했던 그런 목표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당초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줄이면 행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헌법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수도 뭐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이 설치돼야 된다. 예. 뭐 그건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뭐 금년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작년도에 이제 금년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국회 분원이니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공식적인 표현이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치의 중심은 서울에 있고 행정의 중심이 세종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면 요새는 국회도 이제 옛날처럼 임시국회, 정기국회 이렇게 1년에 뭐 두세 차례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상시 이 국회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뭐 자주 열리는데 그때마다 우리 중앙구청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부 여의도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장비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직들하고 실무자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그런 걱정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금년도에 이제 행안부 과기정통부가 이전하게 되면은 18개 부처 중에 서울에 남는 것은 5개 부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청권에 내려와 있는 우리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13개 부처 한 개는 뭐 그 중기부는 이제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포함하면 13개 부처인데 이 13개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세종시에서 할 수만 있게 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보따리 싸들고 여의도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제 국회에서 정말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드디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설치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설치를 하고 또 이 정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뭐 비록 10억 원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가 무기한 혹은 잠정적으로 연기된 것 같아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논의를 뭐 멈추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예. 이제 차제에 세종시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많던데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청와대 자체를 옮기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개헌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될 문제고요. 예. 그리고 그 전 단계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의 70%가 이제 세종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국무회의도 하시고 각종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업무 보고도 받으시려면은 세종시에 대통령이 쓰실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회의실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또 뭐 수석 비서관들, 비서관들 이렇게 직원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디 가 계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기 자주 오시고 싶으셔도 여기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자체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터는 확보해 놨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추진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라서 새로이 청사를 짓잖아요. 청사를 지을 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반영을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층이나 두 층 정도 확보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거기 계시고 회의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보고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당장 그런 설계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청사 설계는 작년도에 기본 설계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 설계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키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좀 눈앞에 닥쳐 있는 금년에 해야 될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중앙정부 정책 또 법률 이런 것들은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사정이 다 다르단 말이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집값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 문제하고
뭐 예를 들어 대전의 집값 문제하고 농촌 지역 집값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잣대로 하나의 정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일들은 중앙부처에서 다 일일이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피해서 오히려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권한들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좀 이양시켜 달라 하는 게 이제 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 지방 일괄 이양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그 법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권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 정부로 많이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 근본 목적은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을 이 도시의 참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자 하는 이제 그런 목표가 담겨 있는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먼저 결정한 뒤에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러지 말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시민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참여민주주의.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시민주권회의도 만들고 시민주권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을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이 일일이 다 결정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로 그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해도 무방한 일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걸 좀 추려내서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좀 맡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조직, 예. 마을 입법, 마을 계획, 마을 재정, 마을 경제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민주제를 많이 가미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해서 읍면 동장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교체할 때가 된 읍면 동장들을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뭐 그 이제 희망 인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장을 뽑는데 그 면장을 가고자 하는 사람 3명 있다. 그러면은 이 3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본 사람 1등 추천을 하면은 제가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천읍 그리고 한솔동 그리고 도담동 연서면 전이면 이 5개 읍면동의 장들을 시민들이 추천하고 제가 임명한 이 시민들이 사실상 결정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 2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경찰 1인당 치안 수요가 너무 좀 담당하는 우리 시민 숫자로 보면 주민 수로 보면은 전국 평균 한 2배 이상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경찰 인력을 좀 제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세종 경찰서를 세종 경찰청으로 승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세종 경찰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미 준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충남 경찰청 산하 세종 경찰서였는데 이제는 본청 경찰청 산하 세종 경찰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경찰 인력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꺼번에 시행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한 5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자 했는데 저희 시는 이제 시범 실시하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이죠. 지금 서울, 우리 세종, 제주 세 군데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선정을 되는 하겠죠. 일이죠. 예. 근데 거기 중요한 게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예, 예. 이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업무 효율이나 중립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구상이 좀 있으세요? 이건 좀 그건 앞서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예,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예, 아직은 예.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제 최종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 뭐 시장한테 그리고 시의회에 그리고 경찰에서도 추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건 이제 위원회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예, 최대한 존중해서 뭐 선임을 한다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침 같은 것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정해야 될 일인데 뭐 아직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일 잘하실 분들 또 명망 있는 분들 또 누구나 좀 믿거라 하는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좀 잘 구성을 해서 시범 실시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세종시에서 자치경찰 제대로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을 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주로 우리 생활치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방범, 그리고 뭐 청소년, 뭐 여성 아동과 관련된 뭐 그런 뭐 치안 수요, 교통 이런 것들은 실은 뭐 국가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자치경찰이 하는 것도 충분히 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시행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어떻게 하면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과 우리 자치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 예를 들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뭐 도로나 뭐 교통과 관련되는 인프라는 일반 자치행정 영역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신호등 설치한다든지 교통 질서를 지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치경찰과 자치행정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설계를 해서 기왕에 이제 시범 시행하게 되는 자치경찰제가 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애써 봐야죠. 예. 이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국제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한 세대만의 이 거대 도시가 기획부터 탄생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시장님도 도시 전문가이시지만 도시 전문가들도 자기 생애에서 이런 사례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도 많은 거죠. 근데 실은 이제 그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도시라는 게 결국은 도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도시민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도시 역시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골격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에 이제 틈새를 제대로 메꿔 나가고 이 도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또 이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도시 계획가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도시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계획에 또는 운영 유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이제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예. 이제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세종시만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스마트 시티가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뭐 AI가 됐든 ICT 기반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기법, 또 첨단 도시관리 기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족도시 이런 말씀을 평소에 시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스마트 시티나 AI나 미래 기술만 제대로 좀 여기서 성공적으로 실현시켜도 그 자체가 도시의 자족 기능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신가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최초로 건설된 대규모 도시 행정 수도란 말이죠. 20세기 이전의 도시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 20세기 이전은 우리 산업화 시대의 도시라고 본다면은 21세기는 이제 바야흐로 탈산업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스마트 도시인데 우리 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스마트 도시 시범 지역으로 작년도에 이미 지정돼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그 영국에 있는 그 국제 표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국제 표준을 정하는 ISO라는 국제 표준을 정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충 한 5개 정도가 이 표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영국 케임브리지, 또 러시아 모스크바, 호주 멜버른,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세종 이 5개의 도시를 선정해 놓고 그 국제 표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작년도에 ISO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시티의 이제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갈 책임이 우리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된 스마트 시티를 여태까지 만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관련되는 뭐 전문가들 모두 좀 참여시키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시범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5-1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범 지역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뭐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될 것이고 이 과학 기술들이 이제 접목되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이 또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 산업으로 좀 연결시키자, 소위 4차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국가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약 100만 평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그 이 100만 평 규모의 이 산업단지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뭐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좀 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행정 기능만 가지고는 자족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족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그리고 공공행정과 연관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 그리고 문화, 예술, 지식, 정보와 관련되는 뭐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많이 좀 개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도시 가지고 1000만 서울 또는 2500만 수도권 인구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 도시들의 전체를 하나 묶어서 하나의 그 도시권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그래도 뭐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여전히 2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좀 유입하는 노력들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가 빨리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종시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를 합쳐서 하나의 도시권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이게 광역
그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각 도시 간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광역교통계획에는 각 도시 간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 세종시 도시건설 계획을 만들 때 2005년도, 6년도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교통계획을 만들었지만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났고, 현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광역도시권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행복도시건설청, 우리 세종시, 대전, 충남북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광역도시권 계획을 함께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대전은 대전대로, 청주는 청주대로 각각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충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용역비도 같이 모아가지고 연구 용역비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했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상생 발전이나 공동 번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행정가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거죠. 선출직이 이제 두 번째 신임을 받으셨으니까 예. 앞으로 뭐 어떤 길을 택하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정답이 뭘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신 이춘희 시장께서 정치인은 적어도 이런 덕목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뽑아준 것은 일을 하고 뽑아준 것이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에 집중해야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저는 시민들한테 받은 신임에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 시장으로서의 덕목은 역시 일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19년 처음 맞이하는 신천시계 이슈토론, 오늘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께서 이 아마 관계자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속을 한 번도 들춰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미리 읽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만큼 세종시정에 대해서 샅샅이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또 충청권이 발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신천시계 이슈토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